천만 전자 법칙. 전자란 1. 태양빛은 전자이다. 2. 불이란 전자이다. 태양열은 전자이다. 태양열과 불은 전자이다. 모든 질량으로 전도되기 때문이다. 전자란 파동이므로 전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되는 모든 열과 불, 태양열은 전자이다.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물은 유도체가 되어 태양광 전구의 빛을 물에서 66%가 물속으로 전도되고 온도는 77%가 전도되는 것이다. 태양광 전구 빛을 전면에서 90도 아래로 전도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이 유도체가 되어 태양광 전구의 빛을 물이 끌어당기어 흡수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태양열 전자가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대기압은 유도체가 되고 태양열 전자빛은 대기압이 강한 쪽으로 전도되기 때문에 적도에서 극방향으로 갈수록 저온인 것이다. 본 실험은 물에서 태양빛을 끌어당기는 실험이다. 본 실험에서와 같이 물에서 빛을 태양빛을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다. 물이 유도체가 되어 빛을 전도시켜주는 것이다. 상기 빛의 유도체 실험 사진에서와 같이 대기권이 커지고 대기압이 양전자를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다. 도형에서 대기압이 유도체가 되어 태양빛 전자를 대기압이 끌어당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양열 전자가 대기권에서 빛으로 전도되면 대기압 강한 적도에서 태양빛을 끌어당기므로 북극과 남극의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다. 또한 빛의 굴절이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에서 빛의 굴절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과의 거리 오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극과 북극이 저온으로 있는 것이다. 대기압이 태양빛 전자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여러분은 진공 실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공 펌프로 진공 0.005mB까지 내려 진공을 하였다. 물이 높은 온도일수록 많이 끓어오르는 것을 보일 것이다. 열이란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파동은 전자를 가지고 있고 진공에서 파동이 커지는 것입니다. 열이란 파동이며 전자를 가지고 있고 인류는 전자에 의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없는 물은 응축되어 고체로 변한 것입니다. 자연현상과 자연재해를 지배하는 물질이 열이란 전자이고 전자는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모든 열을 구분하고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선만 전자 법칙. 1. 태양빛은 전자이다. 2. 불이란 전자이다. 제1법칙. 선전자 법칙. 제1의 1법칙. 팽창을 한다. 부풀어 오른다. 램프의 불이 물속으로 전도되므로 불은 전자라는 것이다. 전자이기 때문에 물속으로 전도되는 것이다. 이때 물속은 팽창하게 되는 것이다. 물속이 부풀어 오른다. 이것이 전자에서 선전자로 변하는 것이다. 태양빛 전자가 지표면에 전도되면 질량 속으로 전도되어 질량은 부풀어 오른다. 제1의 2법칙. 발광을 한다. 램프 불의 전자가 플라스크 내부 물에 전도되면 물은 팽창하고 발광한다. 전자가 미친듯이 파동을 침. 용광로의 고철이 이때 액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미친듯이 발광하면 질량 분자가 분리된다. 제1의 3법칙. 서로 밀어낸다. 해석. 위 그림은 전자가 선전자로 변하는 과정이다. 빛이나 불은 물이나 질량에 전도되면 팽창하고 발광하며 서로 밀어 혼합가스 속으로 전도되어 이때 선전자로 변화되어 외부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선전자 법칙이다. 팽창하고 미친듯이 발광하고 서로 밀어내면 수증기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수증기 속으로 전도되는 것이 선전자이다. 선전자는 외부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수증기 속에서 외부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선전자 법칙이다. 제3법칙. 선전자 성질. 제3의 1성질. 선전자는 외부로 가려 한다. 전자는 외부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전자는 대기권 외부로 전도되어 전자기장으로 변하고 전자기장은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을 만들어준다.
이처럼 선전자는 외부로 가려는 성질로 인해 지구의 모든 질량을 누르면서 외부로 가려 하기 때문에 중력이 오는 것이다. 제2법칙 만전자 법칙. 제2의 1법칙 흡수한다. 선전자를 흡수하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질량은 저온일수록 응축된다. 모든 질량은 저온일수록 원래의 물질로 돌아간다. 저온일 때 물이 고체 얼음으로 되는 것이 본래의 물질이다. 모든 질량은 전자를 끌어당기며 전자가 전도되며 모든 질량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전자는 파동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이다. 제2법칙 만전자 법칙. 제2의 2법칙 발광한다. 빛을 낸다. 태양열 전자가 없다면, 또한 지구상의 전자가 없다면 모든 질량은 응축되고 암흑세계가 되며 만전자로 변할 것이다. 선전자가 없는 모든 질량은 빛을 반사 방출하지 못하고 응축되어 만전자로 변하는 것이다. 대기권에 있는 혼합가스도 발광하지 못하고 응축되어 만전자로 변하고 서로 끌어당기어 지표면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때 태양열 전자가 전도되면서 모든 질량을 반사 방출하는 것이 선전자이다. 제2법칙 만전자 법칙. 제2의 3법칙 커지려 한다. 기화한다. 지구상의 모든 질량들은 저온일 때 응축되었다가 태양열 전자가 전도되면 커지려 하는 것이다. 에어컨 냉매가스도 응축되어 있다가 흔들어주면 응축된 가스는 기화되면서 전자를 끌어당김으로 냉매가 되는 것이다. 태양열 전자가 물에 전도되면 물의 분자는 전자를 끌어당기면 분자는 커지고 수증기가 되어 외부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들은 질량들이 외부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고 만전자는 커지려 하는 것이다. 제4법칙 만전자 성질. 제4의 1성질. 만전자는 팽창은 하지 못한다. 해석. 저온일 때 모든 가스는 응축되었다가 고온으로 올라가면 가스는 부풀어 올라간다. 팽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양열 전자가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질량은 응축된다. 태양열이 없는 밤에는 질량이 응축되었다가 태양열 전자가 있는 낮에는 모든 질량들이 태양열 전자에 의해 팽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권도 커지는 것이고 수증기 혼합가스도 발생되는 것이다. 제4의 2성질. 만전자는 모든 질량을 끌어당긴다. 저온일 때 모든 질량은 응축이 된다.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이다. 수증기가 지상으로 올라가 선전자가 없어지면 수증기는 결빙되고 만전자가 강해져 서로를 끌어당기어 눈으로 뭉치게 되어 무거워지면 지표면으로 내리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질량은 만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만전자 속으로 태양열 전자가 전도되면 만전자는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다. 제4의 3성질. 만전자는 극성을 가진다. 해석. 만전자는 끌어당김으로 극성을 가지는 것이다. 극저온일 때 질량과 질량이 접촉되면 질량은 하나가 된다. 극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막화 현상. 사막화가 왜 일어날까 연구한 결과 사막에는 만전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도양과 같이 선전자가 수분과 함께 극지방으로 전도되는 과정입니다. 사막에 만전자가 있다면 수분은 극지방으로 전도되어 나가지 않고 사막에 있을 것입니다. 사막이 일어나는 원인. 위 사진에서와 같이 태양빛 전자가 사막의 모래에 전도되면 사막의 모래는 전자를 저장하지 못하고 반사를 할 것입니다. 실험 사진과 같이 온도계를 설치하고 물과 모래의 위에 열 전등을 설치한 후 온도는 평균 60도에서 9시간을 실험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수분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시간 동안 4리터의 물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너지, 즉 선전자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수증기가 증발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오는 이유는 만전자가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전자는 선전자를 끌어당기므로 수분은 선전자의 매질이 되어 극지방으로 가고 만전자와 선전자가 결합하면 자기장이 되어 극지방의 중심에서 지구 내부로 전도되어 선전자가 빠져나간 수증기는 결빙되어 눈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극지방에는 만전자가 강하므로 선전자를 끌어당겨 눈을 내리게 하는데 사막에는 만전자가 약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비 또는 눈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태양빛 전자가 지표면으로 전도되면 지표면에서 선전자로 변하고 선전자는 지표면에서 팽창하고 발광하고 밀어내는 과정을 거쳐 혼합가스와 수분을 만들어 외부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막화를 막으려면 사막의 만전자를 강하게 만들어 선전자를 유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화 현상 수분 저장치 열 전구 실험입니다. 수분 저장 장치 동영상입니다. 동영상과 같이 열 전구를 70도까지 높여 수분 저장 장치에 올려 실험한 결과 수증기가 오히려 실험기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무게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막의 만전자를 이용하여 선전자 속에 수분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사막화를 막을 수 있는 유도장치 설치 도형입니다. 사막에 선전자 유도장치를 설치하면 선전자는 수분과 같이 사막으로 전도되는 것입니다. 본 동영상은 사막화를 막기 위해 실험하였습니다. 선전자를 유도했을 때 선전자가 수분을 안고 오는 것을 실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 유도장치를 사막화에 설치하면 만전자가 선전자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선전자는 수분과 함께 이동하므로 사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수분이 형성되면 만전자는 강하게 만들어지고 건조한 기후도 선전자가 강하게 분포되므로 사막에서 풀과 나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후 대책 1. 지구환경과학 연구개발 사업 우주 및 지구의 인류는 물론 동식물 및 모든 사물들은 태양빛 전자를 이용하고 사용하며 살고 있다. 즉 태양이 우주와 지구,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역시 태양빛 전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원유가 그 예이다. 태양빛 전자가 지표면으로 전도되면 선전자로 변하고 선전자는 동식물에게 전달되어 식물들이 열을 제공받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동식물들이 매장되어 수억 년이 흐르면서 석탄 및 원유 석유가스로 변한 것을 우리는 단 100년도 못 돼서 전부 사용하고 원유 고갈에 따른 에너지 해결 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억 년 동안 태양에 의해 만들어져 지하에 저장된 에너지를 단 100년도 못 돼서 전부 사용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원유와 같이 지하 광물로부터 방출되는 탄소가스가 지구 대기권에서 온난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자연재해를 인위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연구 개발해 왔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대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막을 수는 없는 것인지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업은 없다고 사료되므로 여러분께서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만전자가 선전자를 끌어당기는 현상입니다. 1. 선만 전자법칙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태양열은 전자이고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열은 전자라는 것입니다. 태양열은 지표면에 전도되면 선전자로 변하고 혼합가스와 수증기를 만들어 대기로 올라가면 대기에 분포되어 있는 만전자와 결합하여 자기장이 되어 달을 공전시키는 자기장이 되는 것이며 선전자가 없는 수증기는 결빙되어 만전자가 됩니다. 이때 만전자는 서로 끌어당겨 눈으로 만들어지고 지표면으로 내리는 것이 비와 눈입니다. 이러한 순환 과정에서 태양열 전자를 대기권 밖으로 전도되어야 지구의 온난화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만드는 주범은 탄소입니다. 탄소가 어떻게 온난화를 만드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탄소란 반전자입니다. 반전자는 대기 상층부로 전도되지 못하고 지상에서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열이 지표면에 전도될 때 탄소는 차단막이 되는 것이지요. 태양열 순환을 막는 것입니다. 이때 지표면에 혼합가스 질소가 올라와 산소와 결합되어 연무현상을 만들어 미세먼지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권에 가시거리가 없는 이유가 미세먼지와 질소가 지표면에서 올라와 연무현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후대책에 관하여 봄철에 태양열 전자에 의해 선전자층이 형성되면 고산이 전도체가 되어 만전자층으로 선전자를 유도시켜주므로 선전자층이 낮게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산에서 만전자가 선전자를 유도하여 대기로 전도시켜주는 도형입니다. 해발고도 104m 벚꽃 2016년 4월 5일 충주댐 벚꽃길입니다. 해발고도 105m 벚꽃 2016년 4월 5일 벚꽃길입니다. 해발고도 260m 벚꽃 2016년 4월 5일 벚꽃길입니다. 고도가 내려갈수록 벚꽃이 만개하고 고도가 올라갈수록 벚꽃이 느리게 개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태양열을 받은 지표면에서 선전자로 변화되고 선전자는 외부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고도가 낮은 곳으로 밀려 내려가므로 낮은 곳부터 벚꽃이 피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는 밤에는 고산에서 만전자가 선전자를 끌어당겨 대기로 전도시켜주므로 밤과 낮에 일교차가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개와 연무현상, 미세먼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개현상은 태양이 없는 밤에는 만전자가 선전자를 자기장으로 만들어 대기로 전도시켜주면 지상은 저온으로 떨어지고 지표면에 저장된 선전자가 외부로 가려는 성질에 의해 수증기와 함께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안개가 발생되는데 선전자가 수증기와 함께 대기로 이동할 때 고산의 만전자가 수증기 속에 전도되어 있는 선전자와 결합하므로 자기장으로 변하여 대기권으로 전도되고 수증기 속에 선전자가 적어지므로 수증기는 물방울이 되어 무거워지므로 대기로 올라가지 못하고 안개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개 속에는 수증기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와 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선전자가 풍부함으로 비와 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연무현상과 미세먼지 연무현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기후대책을 해결할 것입니다. 먼저 자연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개 발생은 지표면이 고온이고 지상 대기는 저온이면 지표면에 저장된 선전자가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수증기와 함께 전도되는 것이 안개 발생 원리입니다. 연무현상은 반대로 지표면이 저온이고 지상 대기는 고온이면 지표면에 있는 만전자는 지상의 선전자를 끌어당기려는 성질 때문에 지상 대기로 올라오는 것이 질소가스입니다. 이때 연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진은 산소와 질소와 결합시켜 주기 위해 부채질하는 장면입니다. 질소가스가 지상대기로 올라가면서 산소가스, 탄소가스와 결합하면서 지상대기로 올라가므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질소가스는 부풀어 오르긴 해도 수증기처럼 미세먼지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질소가스가 대기로 올라가면서 미세먼지와 함께 올라가므로 대기오염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태양열 전자가 지표면에 전도되면 지표면에서 수증기가 발생되어 지상대기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때 수증기는 지상대기에서 미세먼지 탄소와 결합하여 태양이 없는 새벽에 이슬이 되어 지표면에 내리면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여 태양열 전자가 지표면으로 전도되지 못하게 차단막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표면으로 전도된 태양열 전자를 대기권으로 전도되지 못하게 차단하여 온난화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탄소는 반전자이다. 탄소는 반전자이므로 대기권으로 전도되지 못하고 지상에 대기가 분포되어 있어 태양열 전자를 차단하고 지표면으로 전도된 태양열 전자를 대기권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흐리게 보이는 것은 연무현상입니다.
탄소와 미세먼지 속에 반전자가 있어 외부로 전도되지 못하고 지상 대기층에 분포되어 있으면 태양열은 지표면으로 전도되지 못하고 지표면의 태양열 전자는 대기권으로 전도되지 못하므로 지표면의 질소가스가 지상으로 올라와 산소가스와 결합하여 지상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본 사진에서와 같은 현상입니다. 온난화와 열대야 현상 도형입니다. 선전자층이 크게 되어 고산 위까지 올라가면 고산 위에 만전자가 약하게 되므로 선전자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름철에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전자층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도체 역할을 하는 산이나 숲, 지구상의 모든 질량들은 선전자를 유도하는 기능이 저하되므로 온난화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태양에 의해 녹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에서 선전자층에 발달되어 지상 위의 대기층이 커짐으로 만년설이 녹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은 선전자로 변하고 수증기와 혼합가스가 속으로 전도되어 대기권으로 올라와 만전자와 결합하여 자기장으로 변하여 대기권 밖으로 전도되어야 온난화와 열대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탄소는 반전자이므로 지상 위 대기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태양열 전자를 대기권 밖으로 전도되지 못하게 차단하므로 온난화와 열대성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만들어지는 원리. 지상 대기 위에 만전자가 강하게 있다면 수증기가 만전자층으로 올라가면 수증기 속에 선전자와 결합하여 자기장으로 변하므로 대기권으로 전도되고 선전자가 없어진 수증기는 결빙됨으로 만전자로 변하게 되고 서로 끌어당기어 눈으로 뭉치게 되어 무거워지면 지표면으로 내리는 것이 비와 눈입니다. 비와 눈이 내리는 원리를 잠깐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자연적인 순환 과정을 이제는 인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앞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 대기권은 커지면 대기 압력도 커지는 것입니다. 대기 압력은 태양열 유도체가 되어 태양열 전자를 끌어당기게 되므로 온실 효과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태양열 전자는 대기압이 강한 곳으로 전도되니까요. 기후 대책과 대응. 1. 여름철에 깊은 계곡물에 있으면 평균 외부 기온보다 5도 정도 낮은 것을 알 것입니다. 원인은 높은 산과 숲속의 나무들이 전자 전도체가 되어 계곡에 전도되어 있는 태양열 전자를 대기권으로 끌어올려 주므로 계곡의 기온이 낮은 것입니다. 2.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은 것을 알 것입니다. 해발 850m 대관령은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낮은 것이 만전자가 산에 크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선전자를 대기로 끌어올려 전도시켜 주므로 기온이 낮은 것입니다. 고도가 높다고 만전자가 풍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전자가 없으면 태양열 전자를 유도시켜 주지 못하므로 기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3. 기후가 올라가는 것은 대기권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난화의 원리는 대기권이 커지고 있고 선전자층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권이 태양열에 의해 커지면 대기압이 커지고 대기압은 유도체가 되어 태양열 전자는 강한 대기압으로 전도되므로 기후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빛의 굴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빛의 굴절 현상 도형입니다. 북극과 남극이 기온이 낮은 이유도 대기압에 의해 태양열 전자가 대기압이 강한 곳으로 전도되므로 극지방이 기온이 낮은 원인입니다. 기후와 온난화 대책. 온난화를 막으려면 도형에서와 같이 선전자를 유도시킬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선전자 유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선전자가 대기권으로 유도시켜주면 반전자를 가지고 있는 탄소도 선전자와 같이 유도되어 자기장으로 변화시켜 대기권으로 전도시켜주면 대기권은 적어지고 대기압도 적어지므로 기후와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만 전자법칙에서와 같이 기후와 온난화를 만드는 주범은 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열이란 전자이며 전자는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 유도 장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달의 인력, 인력이란 본 동영상은 달의 인력을 실험한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실험 동영상과 같이 태양열 전자가 지구 지표면에 전도되면 수분과 혼합가스가 만들어지고 수분과 혼합가스는 부풀어 올라 대기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기압은 바닷물을 누르게 되고 바닷물은 대기압이 약한 반대로 밀리게 돼 이것이 바닷물, 밀물, 썰물입니다. 달에 인력이 있다면 밀물과 썰물을 하루에 한 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달은 하루에 지구를 한 번 공전하고 있으니까요. 밀물 썰물이 어떻게 하루에 2번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자면 지구는 대륙과 바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륙은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구분되어 있고 바다는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 밀물을 설명하겠습니다. 태양열 전자가 아시아 대륙에서 수증기와 혼합가스를 만들어 대기를 부풀어 오르게 하여 대기압을 크게 만들어냅니다. 이때 대기압에 의해 바닷물을 누르게 되어 바닷물은 대기압이 약한 반대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밀물입니다. 2차 썰물 설명하겠습니다. 태양열 전자가 대서양 바다로 전도되면 바다에서는 태양열 전자를 저장하기 때문에 대기압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대기압이 적어지므로 바닷물은 썰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3차 밀물 설명하겠습니다. 태양열 전자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도되면 대륙에서는 태양열 전자를 저장하지 않고 혼합가스와 수분을 만들어 대기로 올라가면 대기압은 커지고 바닷물은 대기압이 누르게 되어 밀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4차 썰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태양열 전자가 태평양 바다에 전도되면 바닷속으로 전도되어 혼합가스와 수증기를 적게 만들어내어 대기가 적어지고 바닷물을 누르는 대기압도 적어지므로 썰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닷물, 밀물, 썰물은 달의 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어떻게 타원형으로 공전하는 것인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북극이 여름일 때는 대륙이 바다보다 크므로 대륙에서 태양열 전자를 저장하지 않고 혼합가스와 수증기를 만들어 방출하므로 대기권과 자기장을 크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크게 형성하므로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달도 자기장에 의해 지구와 거리가 멀어지며 태양도 지구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극은 북극보다 대륙은 적고 바다는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극이 여름일 때 바다에서는 태양열을 바닷속으로 전도시키므로 혼합가스와 수증기를 적게 만들어냅니다. 대기권이 적게 형성되고 대기압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태양열 전자를 바닷속으로 전도하여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기장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달도 적어진 자기장 따라 지구 가까이에서 공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태양열 전자를 전도 저장하므로 지구는 태양열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태양 가까이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극 방향이 여름일 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멀어지고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달도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며 남극이 여름일 때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지며 달도 가까이에서 공전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타원형으로 공전하는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연과 재해에 관하여 지진과 화산에 관하여 반문해 보겠습니다. 1. 불의 고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본 열도, 쿠릴 열도, 북미 서부, 남미 서부, 뉴질랜드, 대만 등 태평양 주변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며 길이 4만 k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조산대입니다. 2. 화산 분화는 화산 아래 지하에서 고온 고압에 의해 마그마가 상승하여 분출하는 것으로 3. 지진과 화산 분화 현상들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10여 개의 큰 판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충돌하며 판 경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문
2011년도 일본 대지진의 진원지는 지하 32km라고 보도한 바 있고 2016년 4월 14일 일본 지진의 진원지는 지하 10km였습니다. 학회의 주장대로 지하에 고래고리가 있다면 또한 지구 내부에 마그마가 있다면 왜 화산은 폭발하지 않는 걸까요? 뒤에 도형에서와 같이 일본의 해발 3,770m의 후지산 고지대에서 화산이 폭발하려 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32km 땅속이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용암은 분출하지 않았습니다. 마그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 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원리는 이러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양열은 전자라는 것입니다. 태양열이 대기권으로 전도되면 빛전자이고 지표면에서 수증기를 만들어 지상으로 올라가면 선전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전도되기 때문에 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태양열을 받은 지표면에 선전자가 과다할 때 비온 후 수분과 혼합가스로 전도되어 대기로 올라가는데 과다해지면 구름층에서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대륙에 잔류된 선전자는 지하로 전도되어 과다하면 전자충돌에 의해 온천수나 화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진은 선전자가 높은 산으로 전도되어 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양열 전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분, 혼합가스, 대륙 지하로 전도되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전자가 과다하면 지상에서는 천둥번개가 일어나고 지하에서는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열이 전자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열 전자가 바닷물에 전도되면 바닷물은 밑으로 전도를 시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열이 대륙보다는 바닷물에서 저장 능력이 큰 것입니다. 이것이 태양열 선전자입니다. 바닷물 속의 선전자는 섬이나 대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류, 난류를 만들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다에 조류, 난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태양열 전자가 수분 속으로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선전자는 전도가 아니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전자가 바닷물 속에서 섬이나 대륙으로 이동할 때 전자충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온천수입니다. 또한 선전자가 과다하면 전자충돌에 의해 화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영상은 선전자가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파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 동영상은 물에서 선전자가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파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전자가 대륙으로 이동할 때 물은 매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선전자가 과다하면 파도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산 지역을 보면 높은 산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원인은 대기로 전자가 전도되는데 높은 산은 유도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산 지역은 평균 높은 산에서 화산 폭발이 되어 바닷가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대륙보다 바닷물에서 태양열 전자를 저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에 전도된 전자는 대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도를 만들고 조류를 만들어 이동하는데 이것이 전자 매질입니다. 태양열 전자는 물속에서 선전자로 변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산을 일으키는 선전자이며 바닷물에서 자기장으로 전도될 때는 과다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의 도형과 같이 태양열 전자가 바다에 전도되면 높은 곳을 이용하여 대기로 전도되는데 과다하면 전자가 많을수록 온천수가 나오고 과다하면 화산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상하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하거나 바닷물이 불안정할 때 일어나는 파도입니다. 선전자가 대륙으로 전도되지 못하고 지하로 전도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닷속 지하로 전도된 선전자가 과다하고 지구전원을 시키는 자기장이 과다하면 충돌에 의해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지하로 전도되어 전자와 충돌에 의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태평양 큰 바다 주변에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개 도형에서 선전자가 과다한 구름층이 형성되면 선전자가 전자로 변할 때 전자가 발생되고 전자가 과다하면 충돌에 의해 번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에서도 대기로 전도되지 못한 전자가 충돌에 의해 지진을 만들며 화산과 온천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을 공전시키는 전자기장을 만드는 에너지를 지진이 일어날 때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장이 적어짐으로 달이 지구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진이 일어날 때 달이 지구 가까이에 오는 것은 과학계에서 슈퍼문과 지진과 무관하다 주장하지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원리는 지구에서 전자기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슈퍼문의 원리는 이러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어떻게 타원형으로 공전하는 것인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북극이 여름일 때는 대륙이 바다보다 크므로 대륙에서 태양열 전자를 저장하지 않고 혼합가스와 수증기를 만들어 방출하므로 대기권과 자기장을 크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크게 형성하므로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달도 자기장에 의해 지구와 거리가 멀어지며 태양도 지구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극은 북극보다 대륙은 적고 바다는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극이 여름일 때 바다에서는 태양열을 바닷속으로 전도시키므로 혼합가스와 수증기를 적게 만들어냅니다. 대기권이 적게 형성되고 대기압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태양열 전자를 바닷속으로 전도하여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기장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달도 적어진 자기장 따라 지구 가까이에서 공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태양열 전자를 전도 저장하므로 지구는 태양열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태양 가까이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극 방향이 여름일 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멀어지고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달도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며 남극이 여름일 때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지며 달도 가까이에서 공전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타원형으로 공전하는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에 동행할 협력자를 찾습니다. 누구든지 초대박에 도전하십시오. 기후대책, 온난화, 지진, 화산, 사막화 현상과 같은 자연재해는 우리 손으로 막을 것입니다. 연구단으로 오십시오.